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6월 16일. 왜 소식이 없었냐고? 그런 걸 다 묻다니. 그러고 보니 자네도 역시 학자의 한 사람이군. 그래, 짐작이 가지 않는단 말인가? 내가 잘 있다는 것쯤은 자네도 잘 알고 있자는가. 게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어떤 여인과 알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다네. 나는 이 심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네. 세상에서 드문 사랑스러운 한 여인과 알게 된 사연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네. 그래서 나는 훌륭한 역사 기록자가 될 수 없는 걸세. 천사와 같은 여자야. 아니, 누구나 자기 애인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녀가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을 자네에게 말할 수가 없네. 요컨대 그녀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네. 더없이 이지적이면서도 순진하며 더없이 착실하면서도 다정하고 더없이 발랄하고 활동적이면서도 차분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여인이야. 그녀에 대하여는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모두가 하찮은 잔소리, 시시한 추상적 표현이 될 뿐 그녀의 모습을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네. 또 언제든, 아니지, 이 다음으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야기하지.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말일세. 왜냐하면 자네에게만 하는 말이지만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뒤로 나는 벌써 3번이나 펜을 놓고 그녀에게로 말을 몰아 달려가려고 했네. 나는 오늘은 그녀에게 가지 않겠다고 마음에 단단히 다짐했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창가로 가서는 해가 어디쯤 떠있나 살펴보곤 하는 걸세.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이겨내지 못했네. 그리하여 결국 그녀에게 가고 말았다네. 거기 갔다가 지금 막 돌아온 참일세. 비레름이여, 나는 밤참으로 빵을 먹고 자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세. 그녀가 귀엽고 발랄한 어린이들, 곧 8명의 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광경을 보면 내 영혼은 크나큰 환희에 젖는다네.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면 아무리 읽어봤자 자네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겠군. 좋아.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내 마음을 가라앉혀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네. 지난번에 자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나는 법무관인 S씨를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나에게 은신처라기보다 자기의 작은 왕국으로 한번 놀러 오라는 초대를 했었지. 그런데 나는 방문할 것을 미루고 있었다네. 만일 우연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 한적한 고장에 숨겨져 있던 그 보물을 발견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거기에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 내가 알게 된 이곳 젊은이들이 무도회를 연다기에 나도 참석할 것을 쾌히 승낙했다네. 나는 마음씨가 곱고 예쁘장하기만 할 뿐 달리 이렇다 할 장점이 없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소녀에게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네. 서로 의논을 한 결과 내가 마차를 세내어 파트너인 그 아가씨와 그녀의 사촌동생을 태우고 무도회장으로 가되 그 도중에 샤를로테 에스네 집에 들러 그녀를 데리고 가기로 합의가 되었지. 아름다운 아가씨를 알게 되실 거예요. 숲속에 널찍하게 나 있는 길을 따라 그 수렵관을 향해 달려가는 마차 속에서 내 파트너인 그 소녀가 말했다. 반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해요. 하고 그녀의 사촌동생이 덧붙이는 걸세. 왜요? 하고 나는 물었지. 그 아가씨는 벌써 근사한 분과 약혼했으니까요.
하고 내 파트너인 소녀가 대답하더군. 약혼자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지금 여행 중이랍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일도 있고 또 좋은 일자리를 물색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네. 우리가 어떤 저택의 문 앞에 다다랐을 때에는 해가 서선으로 기운 지 겨우 5분쯤이었다네. 몹시 무더웠지. 여자들은 소나기가 한바탕 내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들을 했네. 사실 멀리 지평선 일대에 우중충한 잿빛 구름이 깔려 있어서 소나기를 몰고 올 것만 같은 기세였네. 나는 어설픈 기상학의 지식을 둘러대며 여자들의 걱정을 달래긴 했으나 나 자신도 속으로는 무도회가 소나기로 중단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네.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하녀가 문간에 나오더니 로테 아가씨가 곧 나오실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더군. 나는 안뜰을 지나서 보기 좋게 지어진 안채를 향해 걸어갔지. 입구의 계단을 올라가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일찍이 본 적 없는 매혹적인 전경이 눈에 띄었네. 현관방에 2살에서 11살 사이의 아이들 6이 한 소녀를 둘러싸고 있었네. 몸매가 아름다운 중키의 그 소녀는 청초한 흰옷을 입었는데 팔과 가슴에 연분홍 장식끈이 달려 있었네. 소녀는 흙방을 손에 들고 자기를 둘러싼 아이들에게 각각 그 연령과 식욕에 따라 한 조각씩 잘라주었는데 어느 아이에게나 그야말로 다정스레 그것을 건네주는 것이었네. 아이들은 빵을 채 자르기 전부터 저마다 그 작은 고사리 손을 높이 들어 올린 채 기다리고 있다가 빵 조각을 받으면 아주 천진스럽게 고마워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걸세. 그러고서 아이들은 각자가 받은 몫에 만족하며 자기들의 언니인 로테가 타고 갈 마차와 손님들을 보려고 어떤 아이는 뛰어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얌전한 성품인지 천천히 걸어서 대문께로 나왔다네. 미안합니다 하고 그녀는 나를 보고 말했네.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도록 하고 또 아가씨들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또 제가 집을 비우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이것저것 시키다 보니 아이들에게 저녁 빵 주는 일을 깜빡 잊었었거든요. 아이들은 빵을 꼭 제가 잘라주어야만 한다고 막무가내랍니다. 나는 그저 덤덤히 몇 마디 인사치레를 했지. 내 마음은 온통 그녀의 자태와 목소리 그리고 그 동작에 완전히 매혹되었네. 그녀가 장갑과 부채를 가지러 거실로 뛰어갔을 때 나는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와 이 최초의 놀라움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여유를 찾았다네.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를 보고 있었네. 나는 매우 귀염성스러운 얼굴의 사내 아이인 막내동이에게로 다가갔는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군. 그때 로테가 되돌아와서 루이야, 아저씨하고 악수해야지 하고 말했네. 그 아이는 시키는 대로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었네. 콧물을 흘려 코밑이 약간 지저분했지만 나는 그애에게 마음에서 우러난 키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네. 아저씨라뇨? 하고 로테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지. 내가 대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될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머나 하고 로테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네. 저희들에겐 친척이 아주 많답니다. 설마 그들 가운데서 선생님이 가장 나쁜 분이라면 곤란하겠지만요. 출발하면서 로테는 자기 바로 아랫동생인 소피에게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도록 이른 다음 말을 타고 산책을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시거든
인사 못 드리고 떠났다고 잘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소피 언니를 자기처럼 생각하고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타일렀네. 모두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6살쯤 된 숙성해 보이는 금발머리 소녀는 이렇게 말하더군. 그렇지만 소피 언니는 로테 언니가 아니잖아. 우린 로테 언니가 제일 좋단 말이야. 사내 아이들이 어느 틈에 마차 뒤에 올라타고 있었네. 내가 괜찮다고 말하자 로테는 숲 입구까지 아이들이 그대로 마차를 타고 가도 좋다고 허락했네. 그 대신 아이들은 장난치지 않고 얌전히 있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했지. 우리가 자리를 잡자 여자들은 인사를 나눈 다음 서로의 옷맵시, 특히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 주고받은 후 그날 저녁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네. 그 이야기 도중에 로테는 마차를 세우게 하고 동생들을 내리게 했네. 아이들은 로테의 손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고 싶어 하더군. 큰아이는 15세 소년다운 제법 애정이 넘치는 키스를 했으나 작은아이는 활발하고 씩씩하게 키스를 했네. 로테는 동생들에게 얌전히 잘 있으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였고 우리가 탄 마차는 달려가기 시작했지. 내 파트너인 사촌 동생은 일전에 보낸 책을 다 읽었느냐고 로테에게 물었네. 아니요 하고 로테는 대답했다. 그 책은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돌려드리겠어요. 그 전의 책도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떤 책인데요? 하고 내가 묻자 어떤 책 이름을 댔는데 나는 그 대답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나는 그녀가 하는 모든 말에서 뚜렷한 개성을 감지할 수 있었네.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새로운 매력, 새로운 정신의 광채가 그녀의 표정에 넘쳐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자기 말을 내가 이해해 준다는 사실에 만족하여 점점 더 부드러워져 가는 것 같았다네. 전에는 하고 로테는 말했네. 저는 소설을 제일 좋아했어요. 어떻게나 재밌는지 일요일이면 방 한 구석에 앉아서 미스 제니라든가 그런 주인공의 행운과 불운에 정신없이 빠져들곤 했었지요. 그 시절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책에 마음이 끌린다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좀처럼 책을 읽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왕에 읽을 바엔 제 취향에 맞는 책을 읽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란 그 작품 속에서 저 자신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고 저와 같은 처지의 생활 묘사로 친근감이 가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쓰는 그런 작가예요. 저의 집 생활이 물론 천국과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지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의 감동을 감추느라고 무척 애를 썼다네. 그러나 그렇게 오래도록 감추고 있을 수는 없었네. 그녀가 골드스미드의 소설, 웨이크필드의 목사를 비롯한 몇몇 소설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에 대해 아주 정확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그만 무아지경이 되어 속에 있는 말을 모조리 다 털어놓고 말았지. 그러다가 얼마 후에 로테가 다른 사람에게로 말머리를 돌렸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깨달았네. 다른 두 여자들이 그 사이에 줄곧 자기네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 사촌 동생이란 여자는 가끔 조소하는 듯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네. 화제는 댄스의 즐거움에 대한 것으로 옮아갔네. 춤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하고 로테는 말했네.
숨김없이 고백하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댄스를 좋아합니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라도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엉터리로 남아 무도곡을 치고 있으면 그런대로 기분이 풀리곤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그야말로 홀린 듯이 그녀의 그 검은 눈을 쳐다보고 있었다네. 그 생기가 넘치는 입술, 그 발갛게 상기된 볼이 내 마음을 여지없이 사로잡았네. 그녀의 멋들어진 말에 넋을 빼앗겨 나는 몇 번이나 그녀의 말을 잘못 듣곤 했다네. 나를 잘 알고 있는 자네니까 능히 짐작할 만하겠지. 결국 별장 앞에 이르러 마차에서 내렸을 때 나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저물어가는 세계 속으로 꿈결처럼 빨려 들어갔고, 불이 밝혀진 홀에서 울려나오는 음악 소리도 내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네. 두 신사, 아우드란 씨와 다른 한 사람 모 씨는 이름 따위를 기억할 여유도 없었다네. 우리 마차가 있는 곳까지 와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었는데 그들은 내 파트너의 사촌 동생과 로테의 댄스 파트너로서 각자 자기의 상대 여성을 무도회장으로 인도해 갔네. 나도 내 파트너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지. 우리는 이리저리 뒤얽히며 미뉴엣을 추었네. 나는 잇따라 다른 여자에게 같이 추기를 청했었는데 반갑지 않은 상대일수록 한번 어울리면 좀처럼 떨어져 나가려 하지 않더군. 로테와 그 파트너는 영국식 댄스를 추기 시작했네. 이윽고 차례를 따라 그들이 우리 쌍과 어울려 선회를 시작하였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는 자네도 짐작할 만하겠지. 그녀가 춤추는 모습은 참으로 볼만했다네. 그녀는 몸과 마음을 온통 춤에만 집중시켜 그 속에 몰두해버리는 걸세. 몸 전체가 하나의 화음일세. 아무런 근심도 거리낌도 없으며 오직 춤만이 전부요. 춤 이외의 일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 같았네. 그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이 그녀에게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네. 나는 로테에게 두 번째 대무곡의 상대가 되어주기를 청했네. 그녀는 세 번째 대무곡에서 상대가 되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는 그지없이 사랑스럽고 솔직한 태도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독일식 댄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었네. 여기에 관례로는 하고 로테는 계속했다네.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은 독일식 댄스를 출 때에도 그대로 짝을 짓는 것이 관례예요. 그런데 제 파트너는 왈츠를 잘 못 추니까 그걸 안 춰도 되면 좋아할 거예요. 선생님의 파트너도 왈츠는 출 줄을 모르고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영국식 댄스를 출 때 보니 선생님은 왈츠를 잘 추시더군요. 그러니까 독일식 댄스의 상대로 저를 희망하신다면 선생님께서 제 파트너에게 그렇게 부탁해 주세요. 저는 선생님의 파트너에게 부탁할게요. 나는 그러겠노라고 약속에 악수를 했네. 그리하여 우리가 짝을 지어 춤추는 동안 로테의 파트너인 그 신사는 내 파트너의 상대가 되어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지. 드디어 춤이 시작되었네. 우리는 얼마 동안 팔을 번갈아 잡으면서 춤을 즐겼지. 그녀의 춤추는 모습은 경쾌하고 매력적이었네. 이윽고 왈츠가 시작되어 마치 하늘에서 반짝이는 천체의 별들처럼 서로의 주위를 선회하기 시작하자 그걸 제대로 출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으므로 처음에는 다소 어수선했네. 우리는 그 사이를 요령껏 추어가면서 혼란이 진정되기를 느긋하게 기다렸지. 그리하여 서투른 사람들이 물러가고 홀에 걸리적거리는 대상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가볍게 춤추기 시작했네. 우리 쌍과
아우들한 쌍만이 오래도록 춤을 추었지. 일찍이 그토록 경쾌하게 춤추어 본 적은 없었네. 아니, 한동안 나는 인간이 아니었네.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네. 그지없이 사랑스러운 여인을 품에 안고 번개처럼 춤추며 돌아가다 보니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걸세. 그리고 비례름여 정직하게 고백하지. 나는 맹세를 했다네. 내가 사랑하고 갈구하는 이 소녀로 하여금 결코 나 이외의 사람과는 왈츠를 못 추게 하겠노라고 말일세. 설령 그 때문에 내가 파멸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네는 내 심정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네. 우리는 잠시 한숨 돌리기 위하여 천천히 춤추면서 홀을 두세 차례 돌았네. 그런 다음에 로테는 자리에 앉았네. 나는 간수해둔 몇 개의 오렌지를 그녀에게 주었더니 그것이 효과 만점이었네. 그런데 그 오렌지를 로테가 한자리에 앉은 염치 없는 여자들에게 나눠줄 때는 가슴이 쓰리더구먼. 세 번째의 영국식 댄스에서 우리는 두 번째 쌍이 되었네. 사람들의 대열 속을 누비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하고 순수한 즐거움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춤추고 있는 로테의 눈과 가슴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는 황홀감에 젖은 채 그 팔을 끼고 춤을 추었네. 그러다가 어떤 부인 옆을 지나게 되었네. 그 부인은 이미 젊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꽤 예쁜 얼굴이었으므로 그전에도 눈여겨본 적이 있는 여자였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로테에게 시선을 보내더니 위협하듯이 손가락 하나를 쳐들고는 우리가 스쳐 지날 때 의미심장하게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두 번씩이나 입 밖에 내는 것이었네. 실례지만 알베르트란 누군가요? 하고 로테에게 물었지. 로테가 대답을 하려는 순간에 우리는 커다란 팔자를 그리기 위해 양편으로 갈라졌네. 그랬다가 그 도중에 서로 스쳐 지나게 되었을 때 보니 그녀의 얼굴에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나타나 있더군. 뭘 숨기겠어요? 프롬나드로 이행하기 위해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녀가 말했네. 알베르트는 착실한 분으로 저하고는 약혼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이예요. 그건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지. 오는 도중에 그 아가씨들한테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처음 듣는 소리 같았네. 그도 그럴 것이 이렇듯 잠깐 사이에 나에게 이토록 소중한 존재가 된 이 여인과 그 이야기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지. 나는 머리가 혼란해지고 멍청해져서 엉뚱한 쌍에 두 사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버렸네. 그 바람에 춤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지만 로테가 침착하게 나를 이끌어 주었으므로 곧 원상으로 회복이 되었네.